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수능으로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장 마감도 1시간 늦은 4시 30분인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도 시장에 맞춰서 1시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능도 수능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대인 3,292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3,000명을 넘어섰고요. 지금까지 최다 수치였던 3,270명보다 20명이 더 많았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8% 하락한 2,94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한 1,02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은 오늘 별로 모양새가 이쁘질 않네요. 좀 밀리고 있는데, 자, 빠지는 종목들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코스닥은 1,128개가 하락을 하고요. 상승하는 거 277개. 코스피는 빠지는 개수가 734개고요. 올라가는 거 134개.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더 빠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제도 게임주, 엔터주 빼면은 죄다 빠졌는데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고 어제만큼 게임주들도 지금 흔들린 애들도 있고 엔터주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게임주, 엔터주가 좀 강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체감상으로는 어제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이 뭐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잘 버텨주면서 이렇게 그래도 3,000 정도는 안착을 해주면서 횡보를 해줬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또 2,900 쪽으로 밑으로 또 내려오면서 이거를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나 뭐 박스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냥 종목들이 죄다 빠집니다. 1,128개 빠지고 734개 빠지고 코스닥, 코스피.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둘이 합치면은 1,850개 정도? 1,862개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종목 다 빠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무너지느냐? 그거는 아닌데 오늘 빠졌기 때문에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오늘처럼 또 조금씩 빠질 수 있어요. 한 2, 3% 정도는 종목들 다 밀릴 수 있다.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이 밀리다 보면 또 양봉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장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어제 그저께에서 급등했었던 강하게 올라갔던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조정받으면 또 사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또 기다리면 또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떨어지면 또 사놓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안 좋습니다. 추격 매수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올라갈 때 쫓아간 사람들은 어제 들어가자마자 오늘 2, 3% 빠질 거고, 그래서 쫓아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주워놨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체감적으로나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근데 이제 먹었을 때 안 팔았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고점에서만 안 사면 됩니다. 뭐 설마 여러분들이 지금 쫙 고점에서 YG 플러스를 사지는 않았을 거니까
근데 아마 말 안 듣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 안 듣고 사니까 어때요? 지금 5% 빠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사면 문제가 없는데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것뿐인데 해외 시장을 보면 그렇게 밀리는 게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좀 많이 밀리죠.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몇몇 애들은 잘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밀리니까 체감은 오늘 별로 목요일 날인데도 이러면은 내일 금요일도 보나마나 별로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봤을 때서는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쪽에 나아 보였는데 한 20분쯤이었나? 그래서 10시 20분이죠. 10시 20분쯤에 딱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 보고 오늘은 좀 빠지겠네요. 그냥 오늘은 그냥 빠지는 거 그냥 즐기면서 막 쫓아가지 말고 내려오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 타임을 노리면서 오늘 내일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제 주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예요. 그냥 재미없어요, 오늘. 오늘 재미없고요. 그냥 마음에 그냥 각오를 하세요. 뭐 오늘 종가까지 막판으로 가면서 종목들이 막 10%, 20% 박살나는 경우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재미없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꼬라지 달면서 반등 나오는 반등 나오겠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코스닥이 1128개 하락이고 코스피가 734개 하락인데 이 분위기가 오늘 뭐 종가나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놨다는 것은 더 눌러놓겠다는 뜻이거든요. 더 재미없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믿을 만한 종목으로 버티고 있든가 아니면 조정받으면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을 살려고 노려만 보든가. 근데 지금 웬만큼 종목들 다 뛰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M게임 같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건 가격 안 들어오죠. M게임 살려면 뭐 내일까지 이거 한 20%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20% 빠지면 다른 애들은 엄청나게 20% 아니고 30% 빠져야 돼요. 그 얘가 30% 빠지겠어요? 얘가 30% 빠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다 무너져요,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내일 조정을 받아도 살만한 것들이 몇 개 없을 겁니다. 이미 떠 있는 애들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M게임처럼 떠 있는 애들, 뭐 초록뱀처럼 떠 있는 애들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작 좋은 종목들은 사야 될 애들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한 애들이 더 떨어지거나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종목을 잘 가려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과 그다음에 버텨야 될 종목을 잘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좀 이따가 종목 상담할 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요. 내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려오면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 기회를 잡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 3.4% 수익률 달성했고요. YG 플러스 10.8%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4.3% 수익률 달성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가 미도달했었고요. 네, 16일 편입된 키스트 3.6% 수익률 달성했고 어제 편입된 키스트는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93.8%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IHQ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표적 종목은 IHQ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흐려서 내일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급등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저점 매수 해놓으면 되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중심 이론으로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변곡점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세력들이 지금 갑자기 땡겨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저점 매수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움직였으니까 지금 뭐 에이스토리도 움직였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움직였죠, 뭐 큐브엔터 움직였죠, 그다음에 또 뭐 움직였죠, 뭐 초록뱀 미디어 움직였죠. 어제는 그 키스트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하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IHQ가 될 건데 세력들이 지금이 아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 매수인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드릴 테니까 그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흐려요. 오늘은 그냥 흐리고 내일도 흐릴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그냥 흐려요.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안 좋아요, 그냥. 폭락, 원래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폭락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종목이 지수가 그냥 박살이 나면서 쭉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쭉 살펴보면 나와요. 근데 해외 시장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만 못 갔기 때문에 폭락은 어렵습니다. 원래는 만약 우리나라 지수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수 한 4천 정도 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현금 타이밍을 50%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사실은. 2,900이 박살나면서 깨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어제 오늘 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워낙 못 올라가는 시장이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2,900은 안 깨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흔들리게 되면 강한 종목들 내지는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엔터주들 못 간 애들 그게 이제 IHQ고, 그리고 오히려 초록뱀 미디어가 흔들리면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뭐 내려간 말이죠.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이따가도 이제 강한 종목들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볼 건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한 20% 빠지면 걔네들을 단타를 쳐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키스트인데, 어제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전에 14,000원에 샀거나 그 전에 샀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제 올라올 때 수익이 좀 나왔죠. 어제 14,000원, 13,900원대에서 최근에 좀 많이 추천했었는데 13,900원대 샀던 사람들은 어제 9.7%인가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을 팔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내일도 시장이 흐릴 예정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상태가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도 아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딱 밀기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걸 생각한다 그러면 키스트는 한 번 더 밀리면 다시 싸게 14,000원대 또 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이에요. 14,000원, 13,900원의 매수, 또 올라오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도 이 정도 먹었을 때 또 매도가 되지만 일단은 목표치는 17,000원을 보는데 이 폭이 크죠. 단번에 갈 수도 있지만 단번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로 할 거냐, 이제 스윙으로 할 거냐, 요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 방송의 특성상 어떻게 하자? 3에서 5% 수익 나오면 절반을 팔아라.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팔고 있으면은 또 떨어지면은 이제 고민이 또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거 없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고, 매매를 할 사람들은 지금도 수익 났으니까 지금도 팔면 됩니다. 그럼 고민이 사라져요.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면 고민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없애려면 먹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가면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매일같이 표역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안 간다 싶으면 일주일 안에 갈면 돼요. 계속. 갈아치우면 되는 거죠. 계속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일단 목표치는 17,000원으로 보기는 하는데, 내일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내일 글쎄요, 쉽게 물론 내일 양봉 나오면 제가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모양이 지금 이렇게 얘들이 깔끔하게 양봉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줬을 건데, 양봉이 아니고 오늘 미는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 또 말 안 듣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는 2,900이 깨져야 될 모양을 가고 있는 건데 2,900 좀 깨지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 매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에서는 시장 흔들릴 거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다시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박스권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의 종목들을 대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스트도 그 시장의 대응에 맞춰서 어제에서 수익 난 사람들이 만약에 팔았다면 내일 또 빠지게 되면 14,000원과 13,500원 떨어지면 다시 밑에서 주워 담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급등명중한 종목들 하나, 둘, 셋, 넷, 5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후성입니다. 이미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어요. 뭐 신규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밑에서 10,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후성을 얘기를 했고 후성의 수급을 봅니다. 제가 아까 2,900이 원래는 깨져야 되는 지금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안 깨질 거라 그랬죠. 바로 후성 때문에 그래요. 후성도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200만 주 또 사왔습니다. 기관들이 46만 주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맞춰지다 보니까 얘가 무너져야 시장이 무너질 텐데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후성도 그냥 냅두면 다시 위로 움직이면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뽑아 나왔던 종목이고 이게 455.2% 수익률인데 이런 식으로 초록뱀도 갈 겁니다. 좀 이따 초록뱀도 보겠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M이고요. 작년 8월 4일 날에 출연했던 SM 32,500원 출연해서 지금 161.5%인데 요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그대로 쥐고 있고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돌파할 거다. JYP도 YG엔터도 하이브도 얘기했는데 다 돌파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SM 차례예요.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할 건데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27일, 11월 27일, 28일 뭐 그때에서 이제 유럽에서 공연이 있는데 벌써 표는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도 움직이겠지만 SM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면 또다시 엔터주 쪽의 흐름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이 돌파가 거의 된다고 보니까 이쪽 엔터주들은 오늘하고 내일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급 봐봐요. 수급도 괜찮죠? 그리고 조만간에 전고점을 이건 돌파를 안 할 수 없는 패턴이에요. 이건 돌파가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떠 있는데 이게 돌파하고 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다. 하이브서부터 해서 다 죽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눈여겨보시고 사실 바닥에 작년에 추천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되게 좋은데 시장을 보기 위해서 후성과 SM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죽지 않으면 엔터주와 시장은 죽지 않는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고 급락할 것 같다. 지수가 2,900 깨지고 막 2,500 내려가고 2,000 깨질 것 같다 느낌이 들면 후성과 SM이 하한가 가고 있으면 진짜로 시장이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쟤네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후성도 계속 강세에 떠 있으면 아 시장은 안 죽는구나. 그럼 방법은 뭐다? 엔터주 쪽을 저점 매수하든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해서 매매를 잘 해보면 되겠죠. 어쨌든 오늘 내일은 날씨가 흐릴 예정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흐려요.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데 지금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흐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도 최근에 추천하고 나서 어제 1,950원 46% 수익 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를 했는데 46%예요. 46% 수익이 났는데 지금 밀리고 있죠. 그럼 이게 죽느냐? 죽는 거는 아닙니다. 죽는 거는 아닌데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아직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 기관들도 팔면은 조정을 한번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난 부분들은 좀 챙겨줬다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돼요. 조정을 받으면이라 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62선 라인 있죠. 이쪽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다른 거 이상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얘만 노리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제 고점을 쳤다가 오늘 3% 4% 빠지니까 걱정이 클 거예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수익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클 텐데 이걸 버텨야 돼요. 이걸 버텼을 때 떨어지면 매수를 해주면 되지만 버텼을 때 이게 또다시 살아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M게임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M게임, 그다음에 게임빌,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올라갔다 이 흔듦을 참았을 때 이런 큰 수익이 더 나오듯이 이걸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도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거나 위메이드, 게임빌. 여기서 요만큼 흔들리는 거 못 참아갖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160% 더 올라갔죠? 게임빌. 위메이드는 여기도 요만큼 흔들리는 거, 17% 흔들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 20% 흔들리는 거, 중간중간에 여기 20% 또 13% 흔들리는 거 이런 거를 참았더니 몇 프로 수익이 더 났어요? 150%, 거의 200%. 그러니까 이런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징어 대리를 남겨놓고 참을 만도 하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신에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가져갔을 때나 되는 거고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오늘 또 신고가를 갔죠. 오늘 또 고가를 돌파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고가를 돌파를 하는 신고가인데 3,945원까지 올라가면서 작년 기준으로는 144.3%고요. 올해는 4월 달에 추천했고 5월 달에 추천했고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추천했었는데 문제는 가격이 안 들어온 애들이 좀 많습니다. 2,500원대에서도 2,400원대에도 여러 번 추천했는데 가격이 잘 안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서는 9월 달에서는 2,600원에 추천이 됐었고 그다음에 2,400원대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2,400원대 기준으로 2,390원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는 65.1% 수익이에요. 올해 기준 65.1% 수익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144.3% 수익인데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340만 주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100만 주 들어왔고 투신도 46만 주 들어왔는데 근데 이거를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먹은 겁니다. 65% 먹었으면 배가 터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3에서 5% 먹으라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욕심을 가지고 가져가도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한 주도 안 팔고 지금까지 가고 있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은 거니까 한 주도 안 판 사람들은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의 그 컨셉은 먹을 때 챙기자의 그 단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나 욕심이 없으면 1% 남겨놔라. 그래서 1% 남겨놓고 그거는 1,000% 먹어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99% 팔아놓고 1% 남겨놨다. 저 초록뱀 10만 원까지 가져가 볼래요?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어차피 1%밖에 안 되니까 뭐 급락해도 웬만하면 손실 안 나요. 65% 수익이 났으면 아무리 빠져도 내년까지도 손실 안 날 겁니다. 65% 수익이 났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나지만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수익 났던 종목이 다시 그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1% 남겨놓고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서 500%, 1,000% 먹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비중을 하나도 안 줄이고 갖고 가다 보면 떨어질 때 그때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더 가져가시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더 많이 팔아서 조금만 남겨놓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10,000원도 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3년 뒤 얘기예요. 3년 뒤에 저는 10,000원도 보는데 지금 당장은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시장이 지금 흐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흐리기 때문에 얘도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한 약한 종목들보다는 후성이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안 빠져요. 오히려 더 강해요. 오히려 떠 있는 애들이 안 빠지고 신기하게도. 왜냐면 수급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좋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살려는 분들은 그렇다고 쫓아가지 말고 떨어지게 되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거부터 사는 게 좋다. 3,000원까지만이 밀리게 되면 참 좋은 자리인데 뭐 내려와야 말이죠.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요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10,000원까지 본다 그랬어요. 어쨌든 꿈 같은 얘기예요. 10,000원이 뭐 저게 뭐 진짜로 뭐 올해 뭐 내년도 10,000원 못 갑니다. 3년 뒤에 얘기해서 3년 뒤에 얘기.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이 콘텐츠리 9월 28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영상 콘텐츠 관련주 쪽인데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좀 설명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돌파를 했다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모양이 좋다가 말았습니다.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이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이 모양이 나왔었으면 바로 그냥 IHQ가 날아갔을 겁니다. 이 모양으로 유지가 됐었다면. 근데 지금 얘네들이 아리까리하게 애매하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주와 별 상관없지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별화예요. 그냥 강하게 떠 있는 놈들만 떠 있고 밀린 애들은 밀리는. 그러니까 얘를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 콘텐츠리가 오늘 만약에 저게 계속 뻗어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저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 나가고 다른 애들도 애매하게 움직여주는데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제이 콘텐츠리 이전에서 51,000원대 추천해가지고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45,000원대 51,000원 추천했던 게 45.7%인데 얘는 목표치가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8만 원짜리에서 저항으로 걸리거나 지금 75,000원짜리도 저항으로 걸리고 떨어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꺾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81,000원짜리를 돌파하고 위로 뚫어버리게 되면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영상 콘텐츠 관련주는 죄다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는데 이 팔다가 이 멈췄을 때를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팔고 있는데 쉽게 안 떨어지는 게 좀 수상하긴 해요. 어쨌든 팔고 있으니까 거의 8만 원에서 일단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7만 5천에서 8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걸리고 다시 밀릴 수도 있고 일단 이거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뚫는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애매해졌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안 좋은 모양으로 바뀌었다. 안 좋아 보여요, 이제는. 오늘 아침까지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IHQ. 자, 오늘 시장이 흐리다 그랬죠? 오늘 같은 날에서는 세력들도 안 들어와요. 그냥 개인들이 손절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관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망 분위기 가는 건데 비싸게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움직여요. 오늘장 분위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초록뱀 미디어가 갑자기 오늘 오후장에서 막 상한가 간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질러 들어가면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쿡쿡 찔러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지금 종목들 떨어지려고 하고 있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매수하면 돼서 1680원짜리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변곡점으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이 좀 중요한 좀 기점인데 뭐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기점에서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엔터주도 힘을 낼 것 같아요. 오늘 눌렸으니까. 내일도 눌릴 것 같고 그럼 하루 이틀 눌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자리 잡고 수요일쯤에서 다시 튀어오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이거 또 올라간 다음에 YG 플러스처럼 올라간 다음에 산다고 해갖고 전문가님 지금 1,500원에 물렸는데 지금 5% 10% 마이너스 손실인데 어떻게 됩니까? 라 물어보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40% 수익 나가고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왜 거꾸로 사셨어요? 이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취해서 주워 담는 자리지 나중에 올라갈 때에서는 늦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저점 매수만 해놓으면 다음 주에서 좋을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움직이면서 IHQ도 움직일 때가 됐다. 저점 매수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상승세 나올 수도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8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우선 먼저 그 후성에서 좀 수익을 봐가지고. 아, 후성에 수익 많이 나셨나요? 아, 많이는 못 났습니다. 한 담에 더 봤습니다. 바닥에서 작년에 엄청 많이 추천했는데. 예, 예. 그래요. 네, 좀 어쨌든 궁금하신 건 어떤 끝까지는 못 곳인데? 봤어요. 예? 궁금하신 건 어떤 건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600원이고요. 13,600원이시고. 네, 한 5, 6개월 기다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비중은 10% 정도 돼요. 10% 정도. 예. 자, 오늘 어떻게 될려나? 일단 후성도 참 좋은 종목이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고 과거에 반도체 섹터의 대장이었어요. 후성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도주급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서도 추천했었고 올 초에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최근에 고점을 치고 IT주들이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죄다 빠지고 얘도 빠지고 다 같이 빠졌는데 재수 좋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투자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수급만 봐서는 욕심을 내고는 싶은데 그냥 욕심을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수급만 보면은 뭐 기관 애들 뭐 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사는 거 보면은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건 지금 뭐 하락장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보면 뭔 놈의 시장이 올라가질 못하고 뭐 심심한만 빠져요. 그나마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은 잘 움직이는데 다른 쪽들은 맨날 빠집니다. 철강주, 건설주, 뭐 은행주, 뭐 화학주, 뭐 IT 대형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고점을 딱 치는 순간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그냥 대량 매도를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차익 실현. 그래서 예. 지금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지만 절반 이상을 일단은 슬슬슬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요? 그렇죠. 오늘서부터 절반 이상을 슬슬슬 팔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음봉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정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11,000원 쪽에서 다시 주워 담으면 됩니다. 아, 그러게. 요새 갑자기 좀 들여다보니까 올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재수 좋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특히 기관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올라오게 된 건데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다 떨어지는데 수급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거 요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성엔지니어링을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바닥에서 다시 담아서 내년에서 한 2만 원 정도 보고는 있거든요. 예. 왜냐면 IT 반도체의 대장이에요, 얘가 원래. 예.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은 다시 담아야 되는, 지금은 다시 걸렸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반이나 뭐 절반 이상을 좀 파시면서 내려올 때 다시 재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방금 제가 이래 보니까 후성 때문에 저도 수익을 많이 보고, 후성이요? 예, 예. 후성 다들 많이들 수익 많이 나셨나 보네. 맨날 얘기하니까 다들 안 살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제가 만 얼마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수익 보고 제가 만 정리하고. 얼마면 벌써 뭐 5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요. 고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 주신 건 아닐 거고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웹젠요. 웹젠. 예, 예. 웹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9,000 얼마인데 25%요. 29,950원이신 거죠? 예,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이 다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것도 그냥 갖고 있을 만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거래량이 괜찮네요. 목표 가격 궁금하신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네. 한 32,000원 해가지고 팔려고 내가 매도를 팔려고? 팔려고 하다가 네. 아침에 하도 많이 움직이길래 제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굳이 그렇게 빨리 팔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35,0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이거 거래 실리면은 4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게임주들이 지금 오늘 가는 애들은 또 가고 또 밀린 애들은 또 밀리는데 예. 아직 게임주들이 죽질 않았어요. 근데 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35,000원까지는 무난하고 잘 가면 4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면은 제가 뭐 귀신인데 지금 게임주들이 다 강하니까 뭐 지금 뭐 드래곤 플라이도 날아다니고 미투온도 날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순환매라는 게 게임주에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래서 뭐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대부분 게임주는 승부가 납니다.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근데 급등하는 애들은 더 급등하든가 빠지든가 그런 고민하지만 웹젠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뭐 급락해봤자 뭐 요만큼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한 달 정도는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세요 그냥. 아,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웹젠을 제가 매도를 하고 저는 네. 전문가님 얘기들이 IHQ를 제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IHQ는 제가- 뭐 다음 주에서 보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엔터주가 갈 거냐, 이제 게임주가 갈 거냐. 근데 지금은 게임주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게임주가 대부분 다 떠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 만한 게 몇 개 없어서 그렇지.
굳이 뭐 지금 수익 나고 있고 아직 차트랑 거래량 패턴이 좋은데, 그러니까 IHQ도 거래량이 저 정도만 실리면 최고의 종목이 됩니다. 이게 거래가 이 정도만 실리면 그러면은 웹젠을 버리고 예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웹젠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래가 실리는 시점을 다음 주 수요일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예측인 거고요.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중심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거래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가 실렸을 때서는 얘가 웹젠의 수익률을 능가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한 차례 달렸다가 잠깐 쉬고 있는 말인 거고요. 쉬면서 지금 물을 먹고 있는 말인 거고, 지금 웹젠은 달리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럼 달리고 있는 말하고 쉬고 있는 말하고 누가 더 빨리 독착지 가겠느냐? 당연히 달리는 말이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얘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웹젠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이제 전문가님 그 네.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제 웹전하고 이제 키스트하고 제가 같이 좀 IH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웹전은 제가 매도를 하고 나는 이제 IHQ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한번 방향을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저기 뭐 다음 주에서 IHQ가 올라갈까봐 불안하시면 비중을 좀만 줄여갖고 뭐 5% 정도 줄여갖고 뭐 10%나 5% 정도 줄여갖고 IHQ를 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도 이렇게 되다가 한번 움직일 거지만 IHQ도 저게 바닥자리라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고, 오늘하고 내일은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애들이 종목들이 지금 꼼짝하지 않고 얼음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에서 또다시 햇볕이 나오게 되면 IHQ가 달릴 겁니다. 키스트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갖고 들어가기에는 아니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이걸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명전기를요, 5,450원에 10%를 샀는데, 비중은 이게 10%시고. 떨어져서 이걸,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세명전기. 예. 일단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네. 지금 NFT 관련주하고 엔터저, 게임주가 다 좋죠. 심심할 네. 때마다 그쪽은 확실하게 움직여주죠. 예. 뭐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NFT가 뭐길래 자꾸 움직이냐고 막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세명전기나 이런 쪽들은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좋은 얘기를 꺼내거나 뭔가 좋은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올 연말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이거는 기약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확률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빠져 있는 거라면 세명전기 쪽에서 IHQ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요, 네.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하는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 IHQ는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많죠. 메타버스, NFT, 그렇죠? 예. 근데 세명전기는 우리나라하고 통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통일이 빠를까요? NFT 이슈가 나오는 게 빠를까요? 지금 이슈 있는 게 빨리. 그렇죠. 그래서 세명전기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네. 이거는 어느 천년에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빠져 있는 거라면 세명전기를 손절해 갖고 차라리 IHQ를 교체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IHQ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세명전기도 보유해도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거래량도 없고 바닥자리에 있는데 이게 뭐 올라갈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 김정은하고 빨리 뭔가 이게 같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북 통일 한다는 얘기가 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와가야 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언제 나올 줄을 모르니까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추매 자리는 어디예요? 추매 자리는 통일할 때. 네. 아니, 추가 매수 그러면 해야지. 해봤자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저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임주로 차라리 교체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갖고 있으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언제가 10년 안에 한번 통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고 갖고 가야죠, 뭐. 아니면은 아, 뭐 1년에서 2년 안에서는 좋은 얘기가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한 번은 좋은 얘기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보유하는 건 되는데
그 얘기가 내년 6월 달에 나올지 내년 연말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는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언제 나올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북한 애들이 언제 우리나라하고 만나자고 할지 그런 거에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더 빠른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빠져 있는 거라면 이슈가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당장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가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아, 갖고 있어도 되긴 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갖고 있어도 되지만 10년 뒤에 움직여요. 10년 뒤에 움직여요? 네, 10년 뒤에 움직여요. 그래도 갖고 있겠어요? 지난번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답답할 것 같으니까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명적인 갖고 있어도 돼요. 왜? 10년 뒤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움직이겠죠. 근데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헷갈리시죠? 그럼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 해봤자 아주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나라하고 또다시 또 핑크빛 얘기가 나오면서 좋아질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슈밖에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막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올 연말에 움직일지 내년에 움직일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둘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잘라다가 IHQ라든지 키스트라든지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빠져 있는데 교체해서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어느 세월 어느 얘기가 뭐 내일 당장이라도 남북 경협주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언제 북한하고의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 다시 뭐 그런 뭐 유라시아 철도를 뭐 뚫으니 말르니 뭐 통일을 할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뭐 경제 협력을 뭐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올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끝나기 전에서는 북한 애들도 우리나라하고 접촉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텐데. 그래서 어제 양봉이 나와서 괜찮나 싶었는데 오늘 뚝 떨어지니까 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 정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월달 대선이죠. 그때 맞춰서 쟤네들도 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공을 들여봤자 3월달에 정권 바뀌어 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내년 3월달까지 꼼짝도 안 할 걸요.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엔터주가 좀 더 빠를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2주 전에 멘토님한 2주 전에 네. 그 멘토님한테 그 야벡스 야벡스. 야벡스? 예. 제가 상담을 했었나요? 예, 2주 전에. 2주 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많이 상담을 해가지고. 네, 그래요. 1910원에 제가 여쭤봤는데 2,500 간다고 홀딩하라고 해서 계속 홀딩하는데 계속 주저앉네요. 2,500원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우하향으로 내려 꽂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2,500원까지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저 얍X, 그러니까 이름이 신기해서 제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전 상담한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했어요, 2주 전에. 아, 그래요? 예. 얍X? 뭐 매집 들어가 있다고 지금 바닥에. 일단은 지금 거래량들은 지금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저쪽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지금 쭉 밀려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손절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손절할 거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앞에 거래량들이 실려 있으니까 저점까지 지금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이게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차트 모양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건 불가능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 이렇게 돌려야 돼요. 우하향이 이렇게 있는 차트들은 여기도 보면 우하향으로 돼 있잖아요. 돌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은 거진 한 요때가 6월 달서부터 돌리기 시작한 게 올해 2월 달이니까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걸렸네요. 그러니까 돌리는데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점이 그러니까 대략 보면 7월 달이니까
뭐 비슷하게 6월 달, 7월 달이니까 내년 3월 달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고 올라가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아니에요. 일단 더 내려가야겠네요. 뭐 거의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 여기 전저점 자리 거의 뭐 1,400원대 여기가 거의 저점 자리라 네. 여기서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 없이 떨어지는 것들은 네. 그렇게 크게 위험해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시장이 떨어지니까 누군가 갖다 던지는데 그 물량을 안 받아주니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박살을 나고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겁주려고 하락 N자로 딱 떨어져 있는 자리라 여기서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6,500원이고요. 66,500원에 비중은 10%요. 10%. 네. 자, 제약주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우하향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뭐 지금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우하향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려 세워야 되는데 66,000원대 정도면은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에서 많이 올라야 되네요. 이 정도면 44%가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빠진 종목을 지금 손절하기에는 참 어렵죠. 이건 그냥 버텨야 돼요. 버틴다 그래서 지금 좋아서 버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떨어진 종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바닥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는 초기장이면 그래서 제가 올 12월 달하고 올 1월 달에서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계속 조심하셔라, 다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여기서는 이제 손절은 방법이 떠났고 지금은 그냥 버텨서 얘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회사는 위험한 거 하나도 없고요. 괜찮은 회사니까 뭐 시가총액도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다가 뭐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제 움직일 이렇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들이 그러니까 역배열들이 이렇게 내년에 1월 달에서 이렇게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들어주는 모양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거나 거래가 실리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는지 꼭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살릴 수가 있지. 이거는 이미 벌써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이거는 그냥 보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라서 일단 1시간 좀 늦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장이 좀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드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쉬고 다음 주에서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장을 오늘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가고 오늘은 신의 한 수가 좀 1시간 또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신의 한 수 시간대 또 그때 또 소통 시간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오늘 내일 마음 편안히 가지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설근의 TV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설근의 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일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일 TV 설근재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재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